동탄 대신 오산이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기사에서도 동탄 규제 묵기자 병점, 오산 신고가 찍는다고 나오는데 사실 당연한 게 2015년 9월 입주한 청계동의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97 거래를 보시면 7월에 21억 6천에 계약되었고 6월에는 21억 8천의 신고가 거래도 나오면서 동탄의 가격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도 공급도 불안하니까 규제로 묶여도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이 오르겠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오산뿐만 아니라 평택으로도 넘어가서 브레인시티 미분양 단지들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7월 입주한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7월 7일에 7억이 넘는 거래가 되었면서 평균 거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가 끝이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세 매물을 보시면 596세대 중에 4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전용 84는 1개인데 호가가 4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부족한 전세 매물수 때문에 전세를 넘어 집값까지 오를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 오산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서 오르는 호가에 두둑한 차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제법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취해 계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산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도 없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안성이나 평택으로 가야 하나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쪽도 거래가 늘었습니다. 흐름이 오산과 비슷해서 오산을 넘어 안성이나 평택으로 가시려는 분들께 신중하게 하시라고 조언드리는데요. 특히 4에서 5년 후에 이사하실 계획이 있거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고 또 하나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 보유세 개편 방안입니다. 혹시 지금 오산에 내 집 마련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 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오산의 전세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7월 입주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전용 60일 전세 거래를 보시면 7월 20일에 115동 29층 물건이 3억 2천에 계약되었는데요. 여기도 4억대 거래가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평형은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한 개도 없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넉넉했고 가격도 조율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슬그머니 움직이고 있었는데 동탄의 수요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산의 6월과 7월의 거래량은 5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거주로 오산을 보시는 분들께 분위기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심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더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티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움직여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게 정답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게 실거주하실 생각으로 보십시오. 저희는 보통 요즘에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단지로 접근을 하셔서 전세 시점, 현재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움직이시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산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거래량과 매매 전세 지수, 주요 단지 가격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오산시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시장을 많이 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3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산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매도 매물과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4월에는 276건 계약이 나왔고 5월에는 현재까지 292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5월 거래는 300건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오산 안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심각해져서 결국 이 수요가 오산시 안에서의 매매로든 오산 밖의 가격 경쟁력이 좋은 동네로든 이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산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2018년 10월 입주한 오산시 지곡동에 위치한 오산세교 2편 한 세상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6월 24일에 116동 22층 물건이 3억 7,500에 거래가 되었고 6월 18일에는 109동 20층 물건이 3억 6,3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전세가도 보시면 6월 13일에 110동 23층 물건이 2억 8천에도 거래가 되었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900세대 정도 되는 전용 84 전세가 6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반면 매도호가는 최근 등록 물건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이라고는 어렵고 매물도 많습니다. 즉 매도는 눈치 보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단지 호가는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2억 3억 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009%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1% 올랐습니다. 오산시도 매매 전세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늘어나던 매도 전월세 매물은 줄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승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2009년 1월 입주한 지곡동의 오산 고현 아이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84 거래를 보시면 6월 25일에는 107동 4층 물건이 3억 2,500 거래도 나오고 6월 20일에는 111동 15층 물건이 3억 8,500에 계약도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세 매물도 보시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심각한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오산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실 때 초반부에서 설명해드린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는 분이라면 계획대로 움직이셔도 되고 두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검토 없이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번 조정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도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산시도 수요가 꿋꿋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후의 스텝이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오산시 아파트 시장을 보신다면 이 단지 흐름도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07년 입주한 오산시 원동의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를 보시면 3월 5일에 전용 84 4층 물건이 3억 9,250에 계약이 되었고 3월 2일에는 9층 물건이 3억 1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재운행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살짝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주택 규제 언급하고 난 이후에도 거래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 거래가 나오고 있었던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오산시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성남시나 화성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매도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산시라고 싸게 내놓으려고 하는 매도인들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수억씩 싸게 내놓을까요? 저희는 그 정도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 관심 있는 분은 가격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2월 7일에 8층 물건이 2억 4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진 않아 보이고 되려 떨어지고 있다. 갱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승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가맨 3억까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용 84가 1000세대 정도인데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없어서 평균 가격이 3억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평균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 가격은 3억 후반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2억 3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조건이 맞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과 특정 물건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오산시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매매도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오산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